결과만 좋으면 어차피 모두가 잊어버린다라며 뻔뻔하게 인상만 쓰고 되도 않는 카리스마 연기를 펼치던 홍명보가 졸전을 펼치며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다. 곧 사퇴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고 객관적인 전력에서 이미 몇 배나 앞서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충격이 더했는데요. 직전 쿠웨이트를 3대1로 잡아내면서 최근 분위기도 최고조에 있었기에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조편성도 꿀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 보였죠. 하지만 피파 랭킹 100위인 팔레스타인, 제대로 된 정부 안에 없는 팔레스타인도 홍명보에게는 강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이제 우리나라의 축구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천수는 도무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교체 전술이라며 홍명보 감독의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다. 아무래도 눈치가 보일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박지성과 허정무 전 감독은 아예 축구협회 임원진을 싹 갈아야 한다며 자신들이 새로운 축구협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홍명보 감독을 둘러싸고 안정환만 제외한 다른 2002세대 선수들이 비판의 입을 모아왔던 상황과 함께 특히 박지성 선수의 작심 발언에 대한 홍명보 감독의 어불성설 한마디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홍명보는 아군 적군도 없이 배신이라며 커리어를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청문회 때는 자신의 집 앞에서 2시간이나 기다려 어쩔 수 없이 만났다가 감독직을 수락했다고 이름을 팔았던 선배 이임생 뒤통수까지 치기도 했죠. 결국 자승자박으로 과거 자신의 말과 행동이 현재 자신을 옥죄어오고 있지만 무슨 빽이 있는 건지 궁금할 정도로 당당하고 꿋꿋하게 앞으로만 가고 있는 점도 특이하죠. 뿐만 아닙니다. 축구협회는 비상식적인 태도에 한국 축구계 전체가 국제적인 비웃음과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이어 어딜 가도 제대로 된 진짜 감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인지 이제는 박지성 선수가 또다시 작심 발언을 하며 축구협회가 싹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지성 선수는 목소리를 높여 사퇴를 주문했습니다. 축구협회와 홍명보의 결정이 남았다고 돌려 말했지만 절차도 내용도 틀린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의미가 짙었는데요.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도 사퇴를 주문합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그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고 나아가야 하지 않나 싶다. 행정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요. 그런데 이어 의미심장한 작심 발언도 합니다.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축구협회를 위해 도울 일, 내가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되는 역할이 있다면 기꺼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요. 하지만 마치 정몽규 회장의 대리인처럼 행동하는 홍명보 감독의 뻔뻔함은 한국 축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박지성 선수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대단했습니다. 슬프고 참담하다라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한 박지성은 국내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쉬움이 크고 마음이 상당히 아프다. 한국에서 축구를 시작했고 아직도 축구라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 슬프다고 말했는데요. 평소와 달리 답답한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낸 박지성 선수는 보다 수위를 높여 한마디 더 합니다. 가장 슬픈 것은 뭐 하나 답이 없다는 사실이다.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변했고 앞으로도 변해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때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라는 답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 참담한 기분이다 라고요. 동시에 자기 반성에 가까운 고백도 합니다. 저 역시도 순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며 이것을 맞이하는 많은 축구인들도 가슴이 아플 것이다. 문제는 과연 어디까지 일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축구협회에서 일한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의미 있고 하고 싶어야만 하는데 현재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됐고 제대로 된 일을 할 수는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협회에 대한 내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앞으로 계속 진실을 말하며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는 말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스스로 컨택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명보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번 사안이 너무 커서 과연 결과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저로서도 가늠이 되지 않는다. 결국 감독 선임을 번복하느냐 마느냐, 4선 도전을 멈추고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갈지에 대해서는 협회와 홍명보 감독의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고요. 약간 한 발 뒤로 뺀 느낌이지만 사실은 지금의 분위기에서 단순히 손흥민 선수 같은 에이스 선수들이 골을 넣고 이겼다는 것만으로 분위기를 잠재울 수 없다는 경고문을 날리는 건데요. 그리고 곧이어 허정무 전 감독의 협회 회장 출마가 가시권에 들어옵니다. 2010년 남아국 월드컵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허 감독은 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을 맡고 새로운 축협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상당한 수준이죠. 다시금 상황이 몇 개월 전과 똑같이 흘러가자 또 다른 레전드 선수 이영표 선수의 지난 인터뷰 역시 다시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영표는 방송국 인터뷰에서 너무 놀랐다며 말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감독직을 맡지 않겠다는 말을 전날까지 했다. 축구협회는 포얏 전 그리그 대표팀 감독, 바그너 전 노리치 시티 감독에게도 의사를 물었다고 한다. 원래 절차는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과 소통하고 난 뒤 발표했어야만 한다. 그 과정이 생략되자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하며 절차상의 하자를 짚어냅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 너무 놀랐다. 그 전날에도 홍명보 감독이 안 하겠다는 인터뷰를 봤다. 진짜 이번에는 외국인 감독이 선임되는 줄 알았다고 말한 겁니다. 이어 이 위원은 이번만큼은 협회가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라디오에 나와서 기다려보자 믿어보자고 얘기했던 것이다 라고요. 이렇게 내부 고발과 저격에 가까운 발언을 한 이영표 감독은 현재 여론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이는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깜깜이 밀실 논의로 이뤄졌고 일부는 뒷거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홍명보 개인의 이익에 철저하게 집중됐기 때문이었죠. 일부는 정몽구 회장과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할 정도인데요. 뿐만 아니라 감독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진 많습니다. 10년 전 월드컵에서 홍명보가 생산한 수십 가지 논란 중 대표적인 것은 전술과 인맥 축구인데요. 한국은 2002 월드컵 4강이라는 큰 성공을 거둔 뒤에 적어도 월드컵에서는 16강 진출이 기본적인 목표가 되었는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대진을 보면 벨기에, 러시아, 그리고 알제리로 이어져 난이도가 가장 낮은 조에 속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무난하게 16강을 진출할 것이란 예측이 가득했죠. 하지만 웬걸 1차전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다잡은 경기를 후반전 거의 종료 직전 한 골을 얻어맞으며 1대1로 비가 물음표를 찍었는데요. 많은 이들은 선수 기용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죠. 폼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박주영을 왜 손흥민과 함께 투톱으로 세우는지도 모르겠고 중앙 미드필더로 기성용, 구자철, 이청용과 같이 모두 공격 성향이 강한 선수들만 배치해 수비 자체를 도외시한다고 언급하면서 박주영은 월드컵 때도 폼이 좋지 않았는데 저 선수를 또 데려다가 월드컵에 선발로 낸다고 비판한 겁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지켜보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약체라고 평가했던 알제리와의 경기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한국은 전반전 수비가 무너지며 3대0으로 마치는 대참사를 만든 겁니다. 다행히 손흥민이 골을 넣으며 분위기 반전을 하긴 했지만 결국 2대4 대패를 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렇게 탈락한 현지에서 선수를 위로해주겠다며 현지 여성들이 나와 테이블에 앉는 식당에서 모임을 갖던 것이 국내 언론에 알려져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했고요. 결국 홍명보 감독과 대표팀은 돌아오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팬들이 던지는 엿사례를 받아야만 했죠. 이제 홍명보 감독은 스스로 한국 축구를 위한 순교자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말합니다. 나는 나를 버렸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실패로 도전하는 게 두려웠다. 그 안에 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답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 안에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했고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는 강한 승부욕이 생겼다. 새 팀을 정말로 강한 팀으로 만들어서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나를 버렸다. 이제 나는 없다. 이제 내 안엔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라고요. 홍명보 감독이 프로리그 데뷔 순간부터 계속해서 뒤통수를 치며 스스로의 욕심과 돈을 쫓으며 살아왔던 순간의 결정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정말 웃기는 짬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2002 월드컵 당시 주장으로 활약하며 선수들 사이에서 이른바 큰 형님으로 통했습니다. 그의 말은 법이 되었고 심지어는 당시 최고 막내였던 이천수 선수가 히딩크 감독의 지시 아래 명보야 밥 먹자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됐을 정도로 홍명보의 권위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었죠. 이영표, 이동국에 이어 박지성과 허정무는 아예 새로운 판을 짜는 축구협회를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면 다 된다. 월드컵에서 16강 가겠다며 큰소리 치던 홍명보는 빌빌거리며 월드컵 진출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 우리 선수들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뛰어야만 하고 우리 국민들과 자라나는 새싹들은 또다시 원칙과 공정이 없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기자들은 선수들에게 홍명보 감독 없었냐는 정치적인 질문을 던지며 선수단 분위기를 흐리고 있고요. 내일의 우리 한국 축구는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길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